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오늘 방송의 주제는요, 반도체 급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이제 200만 원을 깨지느냐. 지난주에 제가 방송을 할 때 하이닉스 300만 원에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리스크가 수익률보다 높은 지점이다. 그래서 280만 원에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주식보다 현금을 늘려야 된다. 그렇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매직쇼, 코스피의 향방이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시초가의 하이닉스가 200만 원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의 논쟁이 다음 주까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것이 반등이 더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국내 반도체에 리스크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후속편으로 반도체 급락에 숨어있는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함께 더 정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과 엔비디아의 펄을 기준으로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고점 논쟁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주변 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누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도체와 국내 하이닉스 주가에 지금 치명적인, 물론 삼성전자도 해당되죠,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이유, 즉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하락을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세 가지 이유를 함께 본다면요, 다음과 같이 저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애플의 팀 쿡 CEO의 발언입니다. 그 뒤로 메모리 반도체가 올라가지를 못해요. 즉 메모리 반도체가 비싸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애플 18이 이제 17 다음 18 모델에서부터는 요거를 가격을 인상하겠다. 20% 정도 전후 인상하게 되는데, 보통 4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인상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유는요, 중국의 창신 반도체가 상장을 합니다. 500조 원 정도 넘을 걸로 보여지는데, 한국 돈으로. 이 창신 반도체가 사실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의 중심인 이 영역을 흔드는, 실제 보이지 않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하반기 주식시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즉 하이닉스가 200만 원 전후에서 한번 깨졌다가 다시 240만 원, 50만 원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 전체적인 큰 흐름을 장신 반도체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메모리 사이클에서. 자, 그다음 세 번째, 메타 플랫폼의 기행입니다. 갑자기 메타 플랫폼이 어제 뜬금없이 8% 폭등 나와가면서 뭐라고 선언을 했냐면, 그 상승의 이유가 데이터 센터를 자기네들이 대여하겠다. 즉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하겠다. 속된 말로 GPU 반도체 빌려주겠다는 거거든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자기네 쓸 것도 없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남아도는 것을 빌려주겠다. 여기에서 눈치 빠른 사람들은 다 눈치를 챈 거죠. 아, 지금 공급 과잉이거나 혹은 버전을 업데이트, 즉 기존의 GPU보다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기존의 것은 가격 경쟁력이 없구나. 그리고 새로운 것들로 이제 갈아타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건 곧 돈이거든요. 과거에 투자했던 건 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새로운 거에 또 투자해야 된다. 메타만 그럴까요? 자, 그 이야기는 곧 메모리 반도체에 지금은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그 의미로 시장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이유, 반도체 급락의 세 가지 이유를 한번 그러면 자세하게 살펴봄으로써
왜 하이닉스가 떨어졌을 때는 사도 되지만 올라갔을 때 추격하는 것은 위험한지,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하반기 전체 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보기 전에요. 지난주에 방송했을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좋은 얘기만 했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식이 뭐 하이닉스 500만 원 간다, 뭐 400만 원 간다, 360만 원 간다, 삼성전자 50만 원 간다. 저도 알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은 주식을 정리해야 될 때다. 주식보다 현금 비중을 늘려가야 될 때다. 올라올수록. 그리고 현금을 최소한 절반 이상 회수하고 당일 매매, 당일 청산 250만 원 이상 사신 분들은 그렇게 언급을 드렸었죠. 그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뭐라 해야 될까요?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셨을 것 같습니다. 방송을 보신 분들도 마찬가지.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일주일 지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지금 가슴을 쓸어내리고 계실 겁니다. 정말 다행이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3개월, 5개월 총 3+2, 즉 3개월 가입하면 2개월 드리는 이 보너스 66만 원에 총 5개월 동안 문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뭐를 얼마큼 사라, 어떻게 대응해라. 오늘의 단타는 어떤 거다. 02-3457-9013입니다. 이 문자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지금 한 300명 가까이 되세요. 이분들은 한 달 전부터는 중소형 종목, 한 달 반 전부터는 다 정리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대형주들도 제가 다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도. 자, 그리고 나서 지금 100% 현금이거나 지수 떨어지는 인버스 쪽에 걸었거든요. 앞으로 하반기에 저는 낙폭과대 대형 종목들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다시 한 번 더 20-30%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거를 근데 기존처럼 투자가 아니라 단기 매매로 접근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 7월 8일 수요일 날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 문자 서비스 받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아마 이번 연도에 가장 마지막 기회이지 않겠나 싶고요.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 종목별 총정리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이 녹화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장중에는 실전 매매를 문자로 5개월 동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2-3457-9013. 네. 이 66만 원에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아마 이번 주 정도까지 접수하고 마무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반도체 급락에 대해서 핵심 포인트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팀 쿡 CEO의 발표였습니다. 팀 쿡 CEO는 뭐라고 발표를 했느냐? 갑자기 뜬금없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비싸다. 그래서 자기가 20% 정도 올려야 된다. 뭐 이런 근거를 발표를 해요. 스마트폰의 가격이나 노트북 컴퓨터, 맥북 같은 거. 자, 근데 그 타이밍이 정말 절묘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하는 날 그걸 발표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상 최대 실적 잔칫날. 여러분으로 따지면 여러분 자식이 사법고시를 패스한 거죠. 네. 검사나 그래서 판사가 임용될 수 있는 사법고시에 패스해서 아주 좋은 성적으로 사상 최대 높은 성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딱 그날 그 반도체가 들어가는 애플, 즉 가게 임대 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임대료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잔칫날에
찬물 재 뿌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게 애플의 CEO는 한국으로 따지면 상가협회 상인회 회장하고 똑같아요. 미국으로 따지면. 미국의 시가총액 1등 기업부터 시작해서 반도체를 갖다 쓰는 회사, 애플, 테슬라, 구글, 아마존, 메타 플랫폼, 즉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칩을 갖다 쓰는 이 빅테크 업체들의 대장격이 누구냐? 애플입니다. 스마트폰 가격을 올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미국 정부한테 물가 상승 압박감을 주는 거예요. 즉 메모리 반도체 가격 잡지 못하면 애플이 스마트폰 가격을 올리게 되면 노트북 컴퓨터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다 올리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미국 정부의 지금 트럼프 정부의 인플레이션 압박감을 초래하는 겁니다. 자동차와 전자기기 제품. 가장 큰 소비 제품들 중에 하나죠. 집을 제외하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 미국 정부가 네가 알아서 내리든지 중국산 제품을 수입하든지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담합을 할 테니까 미국 정부가 알아서 눈을 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미국은 담합을 해서 공정거래 기업한테 손해를 미치게 되면 3배 이상의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사실. 자, 그걸 빨리 눈치챈 저 같은 사람은 애플이 스마트폰 가격을 올리는구나. 메모리가 얼마나 부족하면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저걸 왜 실적 발표하는 날 발표하지? 정말 의도가 나쁘다. 근데 그거가 단순히 애플이 발표한 게 아니라 빅테크의 수장격이란 말이에요. 반도체를 갖다가 소비하는 수요자의 입장에 그 의도를 정확하게 읽어내야 됩니다. 가을에서 하반기에 출시하는 애플 18부터 적용하겠다. 부족하면 지금부터 적용하지 뭐 또 그때까지 가요. 자, 그렇고요.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미국 정부한테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속도 조절해라.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입니다. 삼성전자가 38%, 하이닉스가 28%, 마이크론이 22%, 중국의 창신 반도체가 8%, 나냐 1%, 뭐 기타예요. 메모리에는 두 개가 있죠. D램 반도체와 낸드 플래시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 D램에는 이제 DDR이 있고요. 그리고 DDR을 우유로 쌓아올린 HBM이 있습니다. 창신 반도체가 8%예요. HBM은 하이닉스가 60%를 점유하지만 HBM을 포함한 모든 D램 전체는 삼성전자가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자, 그런데요. 8%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원래는 0.1%였는데 지난 5년간 8%까지 올라온 겁니다. 80배 이상. 성장한 거예요, 저게. 저 성장 속도가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자, 그런데 창신 반도체, CXMT라고 불리는 중국의 이 장신 반도체가요. 하반기에 상장을 합니다. 상장을 하는데 들어오는 돈이 대략 한 67조 원 이상 들어올 걸로 보여져요. 시가총액은 얼마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느냐? 500조 원에서 최근에 반도체 가격 인상을 고려하면 한 600조 원. 자, 600조 원이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 지금 일본의 시가총액 1등 기업이 원래 토요타 자동차였습니다. 33조 엔이에요. 한국 돈으로 9.5원이에요. 1엔당 지금. 그러면 대략적으로 곱하기 10을 해본다면 330조 원 정도 됩니다. 토요타 자동차. 근데 최근 한 2달 동안 옛날 도시바 반도체인 키옥시아,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한 최근에 10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최근 2달 동안 2~3배 상승했어요. 또 거기서
시가총액이 얼마냐? 500조 원 정도 됩니다. 500조 원에서 450조 원. 일본 시가총액 1위예요. 3등인 토요타 자동차, 1등이었던 자동차하고 시가총액을 벌려놨습니다. 토요타가 빠진 게 아니라 거꾸로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더 많이 올라간 거죠. 근데 창신반도체가 600조 원이다? 가능성이 있죠. 하이닉스가 2천조 원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천조 원이니까 중국 내수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보면. 그러니까 상당히 위협적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따라왔느냐? 2025년도 HBM3 2급까지 따라왔습니다. 삼성 하이닉스 HBM3, 삼성 HBM3, 마이크론 HBM3. 물론 품질 수준은 하이닉스가 뭐 100% 앞서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창신반도체가 기술이 한 2년 정도 뒤쳐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2027년 정도 되면 창신반도체도 HBM3를 건너뛰고 HBM4로 바로 건너갈 가능성이 지금 거의 뭐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라인 증설하는데 뭐 3 깔겠어요? 자, 한번 잠깐 볼까요?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창신반도체가 지금 회사를 키우고 있는지. 자, 이거 보시는 거는 월간 웨이퍼 증산 계획입니다. 2026년도 삼성전자는 기존에 생산하던 거에다가 이 K가 1000장이에요. 웨이퍼가 15,000장 월간 증설합니다. 보통 한 80만 장에서 110만 장 정도 찍어냅니다. 월간. 자, 그런데 15,000장 정도 증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로 증설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이닉스는 월간 6만 장 정도 증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 50만 장 정도 찍어내는데 하이닉스에서 50만 장, 60만 장. 그러니까 10% 증설한다고 보면 되죠. 마이크론 3만 장. 근데 창신반도체는 2026년도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를 해요. 월간 8만 5천 장 정도 더 증설합니다. 지금 30만 장 정도 찍어냅니다. 월간. 하이닉스 한 절반 정도? 삼성전자의 한 3분의 1 수준? 웨이퍼 생산량. 여기서 웨이퍼라는 것은 12인치 웨이퍼. 즉 지름이 300mm짜리 30cm 자이죠? 네. 자, 그 웨이퍼를 생산하는데 창신반도체가 지금 한 30만 장 정도 찍어내요. 거기다가 근데 월간 8만 5천 장 정도를 더 붙이겠다는 겁니다. 증설하겠다는 거죠. 돈을 투자해서 라인을 깔고. 삼성전자는 2028년도에나 왕창 증설하고요. 하이닉스는 꾸준하게 증설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마음이 급하잖아요. 대규모 시설 투자해서 이제서야 메모리 반도체 특수가 오는 걸 보고 내년도 정도 월간 9만 장 정도 증설합니다. 창신반도체는 그런데 어때요? 미리 지금 땡겨서 증설하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1년 빨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얘가 삼성이 1등이고 지금 전체는 점유율이 하이닉스 2등이고 마이크론 3등이고 창신 4등이지만 따라잡는 속도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따라잡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한 5년 후에는.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이것은 창신 반도체와 메모리 빅3 반도체의 매출액입니다. 삼성전자 800억 달러예요. 분기 매출액이. 네. 대략 요 정도 예상된다는 거죠. 하이닉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죠. 550억 달러 정도. 한국 돈으로 한 75조에서 80조 정도 수준. 네. 많게는 뭐 90조까지 나올 수 있겠지만 낸드까지 포함하면. 맞아요. 정확하게 거의 지금.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잡았죠. 하이닉스를. 자, 그런데 자, 규모 면에서 보면은요.
하이닉스가 550억, 끝자리가 빌리언 100만 달러입니다. 분기 실적이 500억 달러에서 550억 달러 이상이에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500억 달러 정도 예상합니다. 자, 근데 창신 반도체는 사실 거의 0이었어요. 0. 2024년도 2년 전까지만 해도 100만 달러, 1000만 달러, 1억 달러 찍기도 버거웠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2, 3년 사이에 어떻게 됐느냐? 200만 달러까지 거의 따라옵니다. 죄송합니다. 2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30조 원. 매출액 수준이 연말 정도 가면. 지금 2분기 성장 속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성장 속도가 예를 들어서 20%라면 하이닉스 30%고 창신반도체는 1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분기에 그냥 100%씩 성장하는 거죠. 이 상태로 5년 가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500만 달러는 그대로 따라잡힙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700만 달러 정도 가겠죠? 3, 4년 뒤면 따라잡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싸구려 막 뿌리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업이익률이에요. 네. 1분기 DDR5에 대해서 영업이익률과 마진율입니다. 매출액 대비 그로스 마진 영업이익률입니다. 삼성전자 81%, DDR만 얘기하는 거예요. DDR5급 HBM 직전 가기 전. 하이닉스 81%, 마이크론 81%. 영업이익률 이 정도 나오죠 지금. 여기다 이제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이나 뭐 다 집어넣어야 되면 60%대로 확 떨어집니다. 창신반도체도 메모리만 해요. 75% 나옵니다. 75% 나온다는 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하이닉스하고 거의 격차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0만 원 받을 때 얘는 9만 원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9만 2, 3천 원. 거의 차이 없죠, 그러면. 미국에 수출도 못하는 반도체인데. 중국 내부에서만 쓰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성장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HBM까지도 지금 거의 없었죠, 존재 자체가. 근데 지금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노란색인데요. 창신이 갉아먹고 있어요. 마이크론도 크고 있지만 창신도 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독점, 서방 세계만 지배했던 반도체의 독점이 HBM까지 지금 내년도 정도 되면 이게 깨져버린다는 얘기죠. D램은 이미 깨졌고요. 자, HBM이 깨지는 완전히 그러면 마이크론이 따라잡힐 수도 있는 2028년도에서 9년 정도 되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 번째. 메타 플랫폼이 자기네들이 클라우드를 빌려준다고 그랬죠. 우리의 데이터 센터가 남아 돌아.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GPU 반도체가 한 이 정도가 필요할 거라고 준비를 했는데 사용량이 60% 50%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남아 돌아서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클라우드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말은 데이터 센터를 우리가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갖다 써라는 거죠, 돈 내고. 자, 그리고 거기에 갖다 돈 내고 퀄컴이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이 갖다 쓰겠다. 뭐 우리나라 한국 네이버나 카카오도 너희들도 고객으로 유치하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메타 플랫폼이 그저께만 해도 자기들도 쓸 용량도 없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빌려준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 내부에서 봤을 때는 자기네 쓸 용량도 없습니다. 지금 경쟁자가 생긴 거죠. 미국 내부가 아니라 중국 업체들. 3분의 1, 4분의 1이면 데이터 센터 비슷한 수준으로 짓는 겁니다. 메타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오픈AI 상장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에 돈 빌려준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 좀 완전히 곱겠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중국 업체들과 전 세계 시장에서 앞으로 데이터 센터 경쟁해야 된다. 그들은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1조 원짜리 데이터 센터 하나 지으면 유지비가 1년에 1,000억 들어갑니다. 근데 중국 애들은 미국하고 똑같이 지었는데 2,000억이면 돼요. 유지비가 200억 들어갑니다. 100개 갖고 있다고 여보세요. 100조 원. 보통 1년에 그 정도 투자합니다.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자, 그러면 5년 10년 간다고 보면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현재 GPU 메모리 반도체를 지은 데이터 센터는, 즉 써보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기술이 경쟁자들이 사실 지금 출현하고 있다. 무엇보다 양자 컴퓨터의 도입이 중국이 미국보다 빠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비 메모리의 수요, 반도체 칩 수요가 100분의 1로 줄어들어요. 왜? 속도로 승부하고 양으로 승부하던 데서 이제 속도로 가면 빨리빨리 처리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그렇게 필요 없거든요. 저 많은 용량이.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사상 최대 실적을 만들어내고 2026년도 완판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를 사실은 불확실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근데 이번 년도 실적이 줄어들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00만 원이 하이닉스가 200만 원이 깨지게 되면 사람들은 손절하겠죠. 그 아래에서 다시 또 20, 30%, 많게는 30, 40% 일주일 내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들이 또 생깁니다. 기존에는 돌파 매매로 상반기에는 추격해야 됐다면 300만 원을 이미 한번 찍은 시점에서는 이제는 돌파 매매가 아니라 떨어졌을 때 실적은 바뀐 게 없으니까 그 낙폭과대를 낚아채서 기술적으로 반등을 먹고 털고 나오는 이 전략으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까지 녹화를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세르킹 문자반 5개월 요거 02-3457-9013 가입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수요일 날까지 시청 가능하세요. 그걸 가지고 하반기 시장 전체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도 나오고 메모리가 못 가니까 바이오도 사실 앞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신약 개발주들 사실은 반도체로부터 다 수급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국은 하이닉스로부터.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주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